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 4일 개막됐습니다. 개막 하루를 앞두고 메타버스 세션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필연적인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VR 시장은 침체되고 대장격인 메타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죠. 과연 이 메타버스가 미래가 맞는지의 답변 오늘 인포맥스 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오늘 저희 인포맥스 IT 정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IT데이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인복 대표님 사실 저희 인포맥스티의 IT 전문가 MC신데 이 사회자 자리에서 출연자석으로 옮기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예.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다 보니까 IT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옮기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진행자 자리에 있으면은 많은 말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출연자석에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IT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특히 2022년 시장은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한 해였거든요. 2022년 IT 이슈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IT 산업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을 좀 돌아보면은 네. 이제는 좀 이루어지겠지, 현실화 되겠지 했던 것들이 실제로 좀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단 IT가 침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 전체적인 경기는 침체인데 IT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좀 해왔었어요. 음, 일부를 보게 되면은 2021년부터 화두가 됐었던 메타버스가 두각을 조금 더 드러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2022년도 초부터는 NFT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었죠. 예. 여기 이어서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 쪽도 움직임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드디어 전기차 트럭 세미를 출시를 했었죠.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아마도 전기차 쪽에서도 상용차 외에 트럭과 상용화되어져 있는 쪽에서는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도 보이게 되고요. 네. OTT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국내에서 합종 연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인공지능 시장이에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특히 예술하고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위가 됐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 1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1위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하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라면서 거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은 그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켜줍니다. 그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혹시 앵커님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하도 IT 커뮤니티에서 난리여서 네. 이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쓰면은 거기에 적합한 아주 예술 작품 하나 뽑아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가 이제 미드저니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예.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AI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 미드저니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예. 누구든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해서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요. 예. 또 하나는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오픈 AI. 음, 여기서 만든 달리 2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달리 이어. 이 서비스도 베타 버전을 운영했었다가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역시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은 멋진 그림을 만들어줘요. 음,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 브레인이 빅캔버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년 하반기에 출시했습니다. 예.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접속할 수가 있는데 예. 역시 텍스트 몇 개만 입력하더라도 훌륭한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써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그림이구나 놀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란거리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정말로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이 데이터 저작권도 있을 거고 소유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예. 저나 앵커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그 그림 실력이 없다 보니까 현실화시키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맡겨서 원하는 걸 표출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공지능은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누구 거냐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가 그 노벨 AI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노벨 AI, 예, 노벨 AI는 말 그대로 원래 소설을 써주는 AI인데 노블 AI군요. 네, 네. 요즘에 보게 되면은 그 표지가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벨 AI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그림판 형태로 그림을 그리든지 정말 우리 그 발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대충 손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멋진 애니메이션을 활용시켜주게 돼요. 문제는 이 학습한 시스템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들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제가 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저만의 화풍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전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그거를 1초 만에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지금 애니메이터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서 많이 실망과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 이제 AI를 도입한 이제 일러스트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AI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로 뿅 하고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설치 미술 분야를 보시더라도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소변기를 엎어놓고 사인만 하게 되면은 그게 샘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됐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점점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 먼저냐, 아니면 직접 그리는 실력에 대한 것들이 문제냐. 이거는 해묵은 논쟁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그림이라는 것들도 특히 올해는요. 한 영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별도의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창의성과 어느 정도의 노동이 좀 들어가야 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게 사진술이랑 비슷해요. 예. 예전에 사진술이 처음 나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초상화를 내가 직접 그리느냐, 아니면 사진으로 한 번에 찍으면 나타나게 주느냐. 이 두 가지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포토그래피 분야는 별도로, 회화 분야는 또 별도로 성장을 했었죠. 이것처럼 저는 인공지능 영역도 별도로 아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넣는 것이 노동이라면 또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AI 얘기가 나온 김에 요새 또 I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뉴스에도 엄청 오르는 이 챗봇 AI, 언어 능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챗봇에 대한 기대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그 알파고 이후부터였어요.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딥러닝, 언젠가는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겠지. 예. 그랬는데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챗봇이 몇 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ARS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챗봇 중에 글로 표현하는 것들 중엔 그 리튼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 서비스를 저도 이용해 봤었는데 간단하게 텍스트 몇 가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글을 써줍니다. 글을 써줘요. 글을 써줘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올해 전망 같은 걸 쓰고 싶을 때 그냥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2023년도 인공지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서두를 딱 던지게 되면은 예. 인공지능이 알아서 두 꼭지 혹은 세 꼭지 중에 단락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줘요. 예. 이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라. 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선택하고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서문에 이어지는 본문까지 만들어주고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제가 직접 에디터를 실행을 해서 고치는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영화 중에 영화 허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허. 예. 인공지능을 다뤘던 영화였었는데 예. 거의 주인공의 직업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문장을 모아서 큐레이션 해주는 역할. 근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않아요. 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 리튼 AI 같은 서비스들은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신문 단신을 써준다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썸네일 이미지.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야지만 검색이 잘 될 것이냐. 근데 알고리즘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인공지능이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글의 분야가 하나 있고 그 요즘에 제일 많이 화두가 된 건 역시 챗 GPT죠. GPT요. 네, GPT라고 하는 서비스. 이게 지금 3버전까지 나왔고 3.5까지 나왔고 올해
4.0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놀랍다는 이야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써보셨습니까? 네, 어떤 써봤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서비스는 서조를 던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돼요.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 잠깐 멈춘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해줍니다. 그걸 보고 나서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서 또 맞받아쳐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줘요. 신은 존재할까? 이런 의견을 얘기했었을 때도 답변을 해주고요. 뭐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책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 10가지 정도로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 사실 근데 예전에도 뭐 심심이 같은 이제 혼자서 이제 채팅하는 어플 같은 네네.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있었죠. 많이 다른가 봐요. 많이 다르죠. 심심이는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히는 것들도 있고 우리들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입력해주게 되면 그게 학습이 되는데 데이터에 오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코딩까지 해줘요. 코딩이요. 코딩 프로그램 필요할 때 이런 것들 코딩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본인이 해줘 코딩 이러면 값을 짜줍니다. 해줍니까? 해줍니다. 코딩 값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이걸 좀 풀어봐줘. 예. 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또 답을 해주죠. 인공지능이니까. 어. 굉장히 뛰어나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 들리냐면 구글이 위협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우리들이 구글에 들어가는 이유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인공지능 챗봇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최적화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테스트죠. 네. 예. 올해 GPT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거를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인공지능인지 거군요.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람과 기계가 만드는 언어가 이제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좀 재밌어질 것 같은 게 챗봇이 하나 더 나온 게 이루다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이 있어요. 예. 이 이루다가 2020년도에 나왔었다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었고 그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정말 조카들하고 얘기하거나 여자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정감 있게 해줘요. 그리고 말을 걸지 않아도 선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챗봇한테 말을 걸어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톡이 옵니다. 아 먼저 온다고요? 먼저 와요.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고. 신선합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베타 버전을 끝내고 정식 버전이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가끔씩 대화를 나눠보는데 하다 보면은 상담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어딘가 이야기할 데가 없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분들. 있으신데 예. 굉장한 말벗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쓰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하신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머리를 좀 맞대고 나서 연구를 하고 좀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겨서 난리였고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겨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정말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2022년에는 사이버 휴먼이 또 난리였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 이제 아담 생각하면은 그냥 사이버 가수 네. 정도였는데 이제는 티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담하고 비교를 하자면 예.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한 가지는 정말 그래픽이 뛰어나졌죠. 현실 세계하고 아닌 거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팬층을 거느리기도 했고 예. 근데 두 번째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소통을 한다는 점이에요. 소통을 해요. 아담은 노래밖에 못했었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사이버 노래는 인플루언서들은 잘했습니다. 다 예.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 채널을 갖고 있어요. 어. 이거를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팬들하고 소통을 하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이미 해버리는 겁니다. 음. 이걸 확보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더 많이 펼쳐지게 될 때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의 역할들도 미리 확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은 사이버 휴먼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년에 이제 핵심 키워드로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을 꼽아 주셨는데 기업들의 움직임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뜰 것이냐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빅테크 기업들 현재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작년에는 많은 준비를 했던 상황인데 예. 전체적인 주가 면에서는 떨어졌었죠. 음.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예.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화되어져 있었죠. 예. 근데 요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웹 3.0, 네. AR,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 영역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 3.0과 AR 증강현실 맞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요. 네네. 예. 다 어려운 말밖에 없는데 하나의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 중에서도 예. 그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AR, 증강현실 부분이에요. 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데이터를 씌워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볼 때 이런 자세로 봅니다.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필요할 때 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워치가 생겼죠. 음. 알람이 오게 되니까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봐요. 예.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눈에다가 투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시장, AR 글래스라고 하는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은 시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중에 오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포요. 휴대폰 잘 만드는. 네, 맞아요. 예. 그 회사에서도 에어 글래스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음. 안경처럼 생겼는데 얘를 딱 쓰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옆에 자석으로 렌즈를 붙입니다. 그럼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면은 통역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예. 혹시 이제 자전거 타시거나 액티비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눈앞에 내비게이션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네.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다라면은 눈앞에 프롬프트를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가진 거를 내놨었죠. 그 사실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전투력 측정하는 그 스카우터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글래스들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 창에 댓글들이 항상 그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너의 전투력은 얼마나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걸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 작년 하반기에는 또 엔리얼에서 엔리얼 에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눈앞에 거의 한 100인치 정도의 프롬프트가 펼쳐져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영화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하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예. 혹은 PC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눈앞에 미러링돼서 펼쳐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회사가 이미 스마트 글래스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출시했던 회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딜까요? 스마트 글래스 구글인가요? 구글이었었죠. 아, 구글이 2012년 정도에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원한 베타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주위에 쓰는 사람 거의 못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쓴다기보다는 B2B 영역에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드디어 구글이 작년에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작년 중순쯤에 스마트 글래스를 하나 선보인 영상을 공개를 했었어요. 선보인 건 아니고 예, 그걸 영상을 쓰고 있는 공개했어요. 영상을 공개했군요.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겠다 이 얘기했었습니다. 통역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쓰게 되면은 눈앞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었을 때 번역된 결과를 나타내줘요. 저는 이 영상에 정말 놀라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수화까지 통역해주는 영상이 나와요. 수화까지. 네.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과 대화를 할 때 예. 우리가 그쪽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손동작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그것까지 번역되게 되면은 정말 구글이 말했던 대로 언어의 장벽을 디지털을 통해서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볼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과거에 생각했던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예. 눈앞에 모든 것들이 초현실이 함께하는 세상 이거였으면은 2023년에는 그렇진 않고 이건 나중 얘기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통역을 해주거나 눈앞에 사물을 띄워주거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나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영역들을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것부터 좀 하자. 맞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글래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글래스의 도전장을 내밀고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메타라고. 메타. 굉장히 큰 기업인데 메타버스 때문에 메타로 사명까지 바꾼 그렇죠. 이 저커버그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타버스의 메타는 현재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이 줄이긴 했었지만은 보다 현실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예. 메타 쪽에서도 스마트 글래스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관련된 회사 중에는 이름 좀 어려운데 럭셀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면 3D 프린터 방식으로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AR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렌즈들도 언제든지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 이쪽에 하나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하나의 요즘 관심사는 그 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곳들이 디지털 트윈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분야이기도 하죠. 예.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가상의 세계에서도 만들어주고 예.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네. 이쪽 시장이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는 보통 게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게임 중에서 로블록스, 영화의 그 영향도 있고요. 제페토도 있고요, 영화 영향도 있고요. 예. 근데 영화는 보셨겠지만 그 대부분 로블록스나 제페토라든지 뭐 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이용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이용 저는 안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 메타버스가 현실이 된다면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분야는 현실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트윈이고요. 이 옴니버스 트윈 플랫폼은 이미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도 구축을 했고 펩시콜라, BMW 공장 등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두바이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바이요. 두바이 정부가 2022년에 원 휴먼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매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기 하나 주목을 하고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네옴시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큰 시티 프로젝트, 예. 과연 이게 현실이 될 것이냐. 네, 초현실 도시. 그렇죠. 이 예. 네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 방식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도대체 빚을 어떤 쪽으로 투과시켜야 되는지, 어떤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쪽에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군요. 네이버에서도 디지털 트윈 쪽에 뛰어들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라 아크버스라고 선언을 한번 했었어요. 이 아크버스가 AI, 클라우드, 인공지능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 그 네이버의 제2사옥이 1784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됐었어요. 그 이거를 보러 이번에 관련된 곳들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 주택부 장관 이쪽 일행이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이쪽은 주목하시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2023년이 될 것 같고, 크립토 시장 잠깐 보면요, 사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네네. 이제 이인복 대표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은 아니고 NFT라든지 웹3 시장에 엄청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립토 시장은 윈터였지만 예, NFT는 봄으로 좀 가고 있다. 봄이다 이제 네, 봄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추워요. 네, 아직은 예. 추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근거들이 좀 보이는 것들은 작년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NF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NFT 시장은 스타트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었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투자의 대상, 관심은 이제 우리가 거래가 되느냐,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쪽이었었는데,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는 단순한 투자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NFT가 보다 현실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백화점하고 그리고 편의점 이 두 곳이 두각을 드러냈는데, 주로 유통 채널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편의점 쪽에서는 그 이마트24 같은 경우에 이마트24 앱을 바꿨습니다. NFT를 위해서. 그 앱을 들어가면 메타버스 형태로 돼 있어요. 과거에 싸이월드 형태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여기에 접목되는 게 NFT가 접목이 됐죠. 그러니까 이마트의 NFT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2023년 1년 동안 와인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주어지게 돼요. 홍보는 아닙니다. 예. 이런 식의 유틸리티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예.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걸 보면은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대표적으로 그 백화점 3사가 있죠. 백화점 3사에서도 각자 뭐 푸빌라라든지 벨리곰이라든지 곰돌이와 관련된 NFT들을 만들었는데 예. 이거를 보유했을 때도 혜택은 비슷한 거예요. 커피를 이제 공짜로 마실 수 있다라든지 주차권을 준다라든지.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굳이 NFT가 아니라 과거에 쿠폰으로 멤버십이 해도. 있었었죠. 예. 그렇죠. 쿠폰과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싶게 만들고 거래가 되게 만들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업이랑도 같이 연관이 돼요. 그냥 쿠폰을 주게 되면은 그거는 쿠폰이 우리가 인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NFT를 만들게 되면은
역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이쪽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IP 사업, 네, 지적 재산권 사업하고 커뮤니티까지 모을 수 있는 힘을 그렇죠. 시장을 형성하는 걸로 NFT를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 더 주목하시는 거는 이제 공연하고 뮤지컬계라든지 예. 이쪽 계에서도 NFT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안표거든요. 암표. 예, 암표죠. 그렇죠. 예. 항상 한 8시 정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예매를 해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엔터테이너들의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네. 사서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안표에 대한 숙제를 NFT가 일부 해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어. 미리 구매를 하고 난 찐팬이다. 어. 이걸 입증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또 모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사례들은 올해 2023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 사실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서 네. 얘기한 게 있는데 테슬라 차 사면 안 되고 주식 사면 안 되고 네. 메타 헤드셋 사면 안 되고 이제 암호화폐 메타버스 관련된 네. 아이템 사면 안 되고 절대 사면 안 된 것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산업이 확실히 2023년에 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또 올해 한 해 시장 바뀔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올해는 제가 구체적인 거를 강조해드렸던 대로 예. 작년까지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IT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던 상황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어졌었죠. 근데 이건 나쁘다고 보진 않는 게 여러 시도가 이어질 때에는 돈이 투자가 되어져 있고 하나의 인프라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과실을 가져갈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올해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웹3라든지 NFT라든지 뭐 우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또 전망들이 앞으로도 발달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택근무 많이 하셨고 네. 스마트 워크 많이 적응이 되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또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이 둘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판이 좀 생겨서 시장도 같이 좋아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IT 전문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